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사회가 인간 중심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비교적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5년 전 메르스 때의 경험이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5년 전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잊어버린 듯한데 사우디아라비아 종주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다음을 대비한 그 대비책을 많이 강구했고요. 그게 이번에 이제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또 미진한 점도 있어서 그때 완벽하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염병은 언제든지 새로운 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병은 우리가 모르는 병이고 완벽하게 대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 감염내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양성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미래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만약을 대비하는 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감염내과 의사 양성했는데 평소에 환자가 없어서 그분들이 놀고 있게 되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 이 함의점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분포하는 지역이 넓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계속해서 분포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존 밀림을 침범하기도 하고요. 댐 건설한다고 동굴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격리되어 살던 다른 동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동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각종 미생물들이 사람에게 침입을 하게 되고, 이게 곧 전염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물들과의 접촉이 높아진다, 이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여행을 많이 하죠. 이것도 전염병 전파의 이유고요.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니 통신수단이 발달돼서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서 모르고 지나갈 일도 지금은 다 알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전염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인류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염병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점, 특히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실 텐데,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하는 것은 어렵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정책 입안자들은 반드시 이 투자 대비 효율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어느 선까지 차단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 있는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대책도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통을 잘하고 의견 교환을 충분히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대책을 찾도록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요.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되 앞으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학이 발전하니까 과거에는 병원에 가서 약을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던 환자들이 지금은 많은 걸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을 먹고 나서 나은 다음에 팔 운동이 100%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도와주는 게 물리치료사, 자급치료사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의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면 또 의학을 연구해서 또 발전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의료 직종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영양사의 경우는 평소에 일반인들의 건강식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은지도 연구를 하게 되죠. 지금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일생에 걸친 성향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 결과로 어떤 병이 생길 테니까 어떻게 개입을 하면 이 사람이 생길 어떤 병을 막아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알게 됐고요. 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적, 의학적 또 다른 지식은 어떤 면에서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가 가늠조차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내용들이 의학에 접목이 되어서 인류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유전자 검사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이용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도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을 누가 할 것인가? 이 설명을 담당하는 직업이 생겨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새로운 직종 탄생으로 연결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개인의 유전 성향을 파악하고 또 집단의 유전 성향을 파악하는 직종이 생겨날 수 있고요. 의료기기 개발자가 있고 임상시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료기기 개발 단계에서 어떤 기계가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효율적인지를 접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직업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전자산업이 발전할 때 전자에 이용되는 칩이라는 것이 의료에 이용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바이오 칩이란 이름으로 바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또 컴퓨터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컴퓨터가 수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비치를 비롯하여 수술용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이게 의학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또는 IT, 정보기술, 그 다음에 또 BT,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이 미래 의료를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잘 알려진 것이 인공지능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차 사업화에 기대를 안고 있는 회사들은 미리부터 이 시장 형성을 하려는 목표로 유튜브 같은 데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단어들로 검색을 해보시면 미래 의료의 방향을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료 분야에 꿈을 꾸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요. 대부분은 물어보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급치료사 지금 알고 있는 직종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의료계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없고요. 어쩌면 인공지능 개발자가 가장 큰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장차 사회의 주인공이 되려면 나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힘만이 아니라 주변의 힘을 빌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즉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끄는 사람이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집단 내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호기심,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이를 융합해서 더 새로운 지식으로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주변에서 요즘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관련된 정보도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으니까 항상 눈과 귀를 열고 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인생에서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고, 또 보건의료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나의 능력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